가지 부분인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눌 수 있다. 식물의 구조를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기관은 줄기, 잎, 뿌리로 나눌 수 있고 생식기관은 꽃, 종자,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 하고 계세요? 8페이지요. 저랑 책이 다른가? 똑같은데요, 저가. 문장을 써 오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개체에서 기관, 그 다음 조직계, 조직, 세포 순서이다. 기관은 생체 내 여러 가지 조직이 모두 통합된 구조를 형성하고 특정 기능을 하는 구조이다.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조직계이다. 조직계란 조직이 모여 연속적인 형태를 이루는 기관에서의 여러 조직이 모인 형태이다. 즉, 생리적, 위치적 연속성의 관계를 갖는 여러 조직의 모임이다. 조직계에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가 있다. 다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직이란 기관 내에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이다. 즉, 크기와 모양, 기능이 동일한 세포군이 조직이다. 조직에는 성숙 조직과 분열 조직이 있다. 세포란 생물체의 구조 및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의 종류에는 체세포, 생식세포가 있다. 교과서 페이지 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요. 1번하고 6번 사이에 이렇게 평행으로 있는 그 선이 지지부이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7번에는 슈트의 정단에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단위부터 정리하자면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열된 후 특정한 기능을 갖는 조직으로 전환되며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루고 조직계가 모여 기관을 형성한다.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지만 다양한 기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약 28만 종의 생물체가 전 지구상에 존재한다. 식물의 구조는 생존에 매우 효율적이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교재에 없는 내용을 별도로 하실 때는 자료를 미리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조금 예, 애쓰셨습니다. 별도로 공부하고 준비해 오셔가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식물의 구조. 다 같이 보죠. 구조가 물론 당연히 종별로 크기나 형태가 당연히 다 다르겠죠. 사람도 다 다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 90% 이상이 피자식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배식물들이 대부분 피자식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식물체는 뿌리계하고 지상의 슈트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 그러죠. 그죠? 루트. 그죠? 그 다음에 지상을 뭐라고 할까? 지상을 예전에는 탑이라고 그랬어요. 탑. 그래서 우리 TR율이라고 있거든요. TR율. 뭐냐면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 그러니까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가 얼마나 많이 자랐느냐 할 때 탑루트율이라고 TR율이라고 있었죠. 그죠? 3학년 4학년 학우님들 기억하시죠?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은 네. 점점 이제 이 탑 대신에 슈트를 많이 써요. 슈트는 원래 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위로 이제 딱 쏘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지상으로 쏘아 올린다 이 뜻이에요, 슈트가. 근데 슈트가 원래는 이제 어린 이제 싹, 씨앗 종자에서 씨앗이 위로 지상으로 탁 쏘아 올리는 이 개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탑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탑이라는 용어도 사실 꼭대기만 자꾸 따지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니까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슈트란 말이 더 낫겠다 해서 요즘은 SR율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하부는 뿌리개, 루트개, 지상부는 슈트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보는 거죠. 거기서 책에도 나와 있죠. 슈트는 원래 어린 가지와 새싹을 의미했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요즘은 그냥 어차피 지상부로 돌출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슈트를 쓰겠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세 가지 말이 있네요. 묘조, 아조, 엽조. 묘조 하면 뭐 종묘사 할 때 묘자, 그 묘자죠, 그죠? 묘를 심는다 할 때, 그죠? 아조는 눈 아자죠, 눈. 씨눈 할 때 눈 아자, 그죠? 아조. 조자는 가지 조자예요. 가지 조자. 그 엽조는 잎사귀 모양으로 된 가지, 뭐 그런 뜻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지상으로 나오는 모양이 어린 싹이 지상으로 나올 때 모양이 이렇게 묘 모양도 있고 눈 모양도 있고 잎사귀 모양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줄기는 기본인 줄기가 있으면 이걸 주지라 그러고, 그죠? 주지.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측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달리고 이런 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뿌리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주근이 있으면은 그림 참 못 그려. 측근도 있다. 측근이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하부에는 줄기의 일부 괄로 열고 괴경 이렇게 돼 있죠. 괴경. 괴경에 뭐가 있어요? 아는 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감자, 네, 감자, 그죠? 뭐 타피오카 뭐 이런 것들, 그죠? 감자 있고, 고구마는요. 괴근, 예, 괴근이죠, 그죠? 이 괴자가 무슨 뜻입니까? 덩이? 덩이인가요? 그쵸, 덩어리, 덩이, 이게 우리가 금괴 그러잖아요, 금괴. 금덩어리, 금덩어리 할 때 괴자예요. 덩어리 괴자예요. 그 덩어리로 된 줄기, 덩어리로 된 뿌리, 괴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의 일부가 분포하기도 한다. 뿌리에는 그 지하부에는 줄기도 있고 줄기가 지하로 내려갔더니 감자처럼 열매가 돼버린 것, 그 먹는 부분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인편, 조각처럼 생긴 것들, 비늘 인자예요. 이거는 비늘 인자예요. 비늘 모양으로 조각들, 비늘 조각도 있고 인경도 있더라. 이거는 비늘의 경자는 줄기란 뜻이에요. 줄기 경자, 비늘 줄기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의외로 뿌리가 지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있죠. 뭐가 있어요? 그 뿌리가 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식물체는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표피,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의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살덩어리. 그 다음에 유관속 조직. 유관속 조직은 파이프, 그죠? 물관, 체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개념이죠. 그죠? 수평으로 식물의 그 줄기를 딱 수평으로 잘랐을 때 껍데기, 표피, 그 다음에 기본 살점들, 고기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파이프들, 유관속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단락, 마지막 단락에는 그 8페이지 제일 아래 세 줄, 줄기와 뿌리의 정단부에는 생장점이 있다. 그 생장점이 있고요. 이거 전에 한번 그 기사 시험이 어디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생장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로 일기 조직을 만들고 길이가 증가한다. 자, 일기 생장을 다른 말로 길이 생장이다. 키가 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이기 생장도 있어요. 이기 생장. 이거는 둘레가 커지는 거다. 뚱뚱해지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8페이지 제일 아랫줄 두 줄 볼게요. 초본 식물은 유관 속 안에 있는 전형성층의 세포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둘레로 비대, 그러니까 이기 생장은 안 한다. 그냥 세포 분열만 할 따름이지 이기 생장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기 생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개념의 성장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 세포 분열만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전형성층이란 뭐냐? 이거는 이 전자는 앞전자예요. 앞전자. 어떤 세포층 형성층이 있는데 그 형성층이 이전 모양의 그 우리가 동물로 말하면 약간 그 뭐랄까 줄기세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줄기세포랑 비슷한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형성층 세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조금 더 어린 세포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용어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전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 능력. 조금 제대로 표현하면은 전체 형성능이라고 있죠. 전체 형성능. 요거 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전자는 앞전자인데 전형 능력의 전자는 완전한 전자예요. 완전한 전자. 이거를 형성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형성층은 얘기했고 전형 능력은 뭐냐면은 나무에 아니 어떤 식물의 줄기만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심었더니 줄기에서 세상에 뿌리도 나오고 잎도 옆 측근도 달리고 열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줄기라는 단순 일부를 심었을 뿐인데 몸체 전체를 다 형성하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전체 형성능이라 그래요. 전체 형성능. 자, 전형성층, 전체 형성능, 전형 능력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완전히 뿌리 지상부하고 뿌리 지하부하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눠 가지고 보시자고요. 먼저 5번을 동그라미 5번 찾아보세요. 기부라 그러죠. 기부 그죠? 지재부 뭐 이렇게 했는데 땅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기초가 되는 부분 그죠? 기부. 그 다음에 1번 지상을 기부를 중심으로 1번 쪽으로는 지상부가 되고 슈트게 6번 바로 밑에 6번은 지하부가 되죠. 뿌리게. 그 다음에 2번을 찾아보세요. 제일 꼭대기 위에. 그 다음에 7번을 찾아보세요. 제일 밑에 뿌리에 제일 밑에. 2번하고 7번하고가 서로 상대적이죠. 2번은 정단부 줄기의 끝. 그 다음에 7번은 정단부 마찬가지로 뿌리의 끝부분. 이 끝부분 두 군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장점. 그죠? 생장점이 있다 그랬죠? 두 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찾아보세요. 3번.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8번. 여기 두 개가 또 대비되죠? 3번은 줄기의 중심 줄기. 8번은 뿌리의 중심 뿌리, 주근. 주지와 주근. 이렇게 상대적으로 딱 잡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9번. 4번은 옆으로 난 줄기죠. 측지. 측지하고 주지 사이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돋아놨죠. 그걸 애가라 그러죠. 겨드랑이 액자예요. 겨드랑이에 눈. 겨드랑이에 톡 튀어나온 눈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9번은 측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게 뭐가 있냐? 10번이 근모고, 뿌리털,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11번이 표피, 피부 껍데기.
줄기의 껍데기 표피라 그러고, 그 다음에 12번이 이렇게 아래 위로 그 유관속이죠. 쭉 흘러내리는 유관속이고, 13번은 그냥 그 식물체 몸 안에 이제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 예, 기본 조직이라. 하시기 전에, 방금 그림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은 영양기관, 생식기관 이렇게 나눠놨죠.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식기관 이외에는 다 영양기관이에요. 그 생식기관은 뭐냐? 번식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이 다 생식기관이에요. 꽃하고 종자하고 과실. 번식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생식기관이고 나머지는 다 영양기관이에요. 끝. 안경사고. 들었네. 예. 예, 1-3 그림이 토마토였잖아요. 그죠? 토마토는 피자식물 쌍자엽이고 목본성이 아니라 초본성이고 원예식물이다. 이 원예라는 거는 또 분야가 달라요. 곡물하고 우리 재배에서는 곡물이 있고 원예가 있어요. 분야가 이렇게 또 나눠져요. 곡물이라는 거는 크랍이라는 거는 저기 쌀, 보리 뭐 이런 옥수수 이런 거 쪽이고 원예라는 건 채소 그죠? 꽃, 화해, 그다음에 수목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1-3 해주세요. 예. 식물의 줄기는 일단은 식물의 몸체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어떤 그림을 보면 잎, 눈, 꽃, 과실 등이 이제 붙어 있는 거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유관속이라는 통도 조직이 있어서 이게 무기양분, 수분, 광합성 물질을 필요로 한 이제 부위로 수송한다. 물은 이제 뿌리서부터 위로 올리고, 그다음 무기양분은 이제 광합성 물질은 유기물을 각 필요한 곳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식물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여 독특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다. 선인장처럼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 말씀하셨던 감자와 콜라비처럼 저장기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했네요. 저는 사실 그 방송대 들어오기 전에 감자가 이 줄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감자가 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선배님께서 뭐 몇 번 말씀하셨는데 줄기는 기본적으로 1기 구조와 2기 구조로 나눠지는데 일단 1기 구조는요. 그 키가 크고 그다음에 2기 구조는 부피를 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1기는 키가 큰 거고 2기는 이제 어떤 그 부피를 생장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구조를 보시면 1기 생장을 마친 줄기는 표피, 기본 조직, 유관속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아까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요거 보니까 뒤쪽에 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도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유관속은 물관과 체관부로 구성된다. 이것도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물관부하고 체관부가 줄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자엽 식물은 기본 조직에 산재하고 쌍자엽 식물은 환상으로 배열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하셨죠. 일단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쌍자엽 식물의 해바라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단자엽 식물의 대표적인 옥수수가 나와 있는데 이 단면을 보면 그 쌍자엽 식물의 해바라기는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옥수수는 보면은 불규칙적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줄기에서 더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 그 일단 쌍자엽 식물의 해바라기의 경우 그 물관과 체관이 이제 밖에 있는 거고요. 물관이 안쪽에 있는 건데 그 사이에 하얀 선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관속 형성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유관속 형성층이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물관과 체관을 이렇게 더 밀어내고 뭐 이기 물관, 이기 체관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보면 셋째 줄이에요. 1기 구조의 셋째 줄 보면 이런 배열 방식 때문에 쌍자엽 식물의 기본 조직은 피층과 수로 나누어진다.
즉 유관속과 표피 사이에 위치한 피층과 환상으로 배열된 유관속의 안쪽 그 줄기의 중심에 위치한 수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다발이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피층이고 안쪽에 있는 걸 수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해바라기 같은 거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자리로 이제 이렇게 물관과 채관이 있고 사이에 스폰지처럼 하얗게 이렇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보면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번 A의 그림은 이건 어린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죠, 그죠? 상부. 그 줄기의 단면을 보면 아까 그 하얀 줄로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열된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제 유관속 형성층이고요. 그 왼쪽에 보라색이 그다음에 물관, 오른쪽에 그 노란색이 채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쌍자엽 식물에서 다른 점은 이제 이 배열 자체가 다르지만 여기서 공통점은요. 쌍자엽 식물하고 단자엽 식물 모두 물관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 줄기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관은 바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기 물관부, 유관속 형성층, 일기 채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생장에서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유관속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물관과 채관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층이 있고 표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기 구조에 보시면 아까 없었던 이기 물관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기 채관부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피층과 표피 사이에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결론은 그 생장에서 그 유관속 형성층에서 자꾸 세포 분열이 하면서 일기 물관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일기 채관부는 또 바깥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이기 물관부와 이기 채관부가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뭐 이기 물관부, 유관속 형성제 다 똑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춘제와 추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춘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테. 그 나이테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춘제 같은 경우는 봄, 여름 이럴 때는 이 수목의 생장이 되게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막은 얇고 대신 모양이 좀 크고 또 색이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뭐 거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추제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겨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휴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장이 좀 덜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좁고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테를 보면 연한 부분에 있고 가장자리에 또 까만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살, 그다음에 2살 이런 식으로 나이테를 구성하는 게 춘제와 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 나이테는 어디 이기 물관부가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이제 더 네, 잘하셨습니다. 뭐, 그 안경수 하구님 하신 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다거나 뭐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돼요. 없죠? 다 이해하셨죠?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예.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자, 줄기 10페이지. 줄기 하기 전에 9페이지. 식물의 기관. 자, 식물은 둘째 줄에 보면은 영양기관이 있죠. 줄기, 잎뿌리, 생식기관, 유성번식에 관여하는 것들 이렇게 나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줄기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줄기가 하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기본 축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잎하고 눈하고 꽃하고 과실 이런 것들이 달릴 수 있도록 기본 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든든한 아빠가 되어준다거나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줄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수송하는 기능이 있어요. 유관속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양분, 수분, 광합성 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송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 기능은 독특한 형태와 각종 개별적인 나름의 또 기능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기타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타 기능에 보면은 선인장은 줄기로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잎은 퇴화하고, 선인장의 잎이 뭐가 됐어요? 가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줄기 자체가 뚱뚱한 게 줄기예요. 그게. 얘가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는 선인장은 광합성을 하는 역할도 하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기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가 세 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 책이 이 단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기 구조, 2기 구조 뭐 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별 추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수 그러죠. 그 세발기 같은 경우에 그림에 보면 수라고 나와 있어요. 수 가운데 수. 이게 숫자가 뼈골 숫자예요. 뼈골 골수. 우리 골수 분자 할 때 숫자 그거예요. 식물체 뼈골처럼 골수 분자처럼 안에 딱 자리 잡고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걸 수라 그래요. 이 용어들이 다 이거 한자를 쓰니까 참 깝깝하죠. 깝깝하고 그 다음에 11쪽의 그림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린 세 단계로 나눴죠. A, B, C 세 단계로 나눴는데 유관속 형성층을 중심으로 얘가 자꾸 자라면서 안쪽으로는 물관이 자라고 바깥쪽으로는 채관이 자라죠. 그렇게 자라면서 먼저 첫 해 1기 일관부가 자라면은 이제 첫 해 동안에는 2기 물관부가 안쪽으로 또 생기고 1기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채관도 마찬가지로 1기 채관부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새로 생긴 거는 2기 채관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릴 때 있던 그 피층 부분이 자꾸 세분화되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코르크 형성층으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자라났더니 제일 밑에 그림에 가면은 이게 더 세분화가 되더라는 거죠. 바깥에 피목이 나무가 식물이 점점 덩어리가 뚱뚱해지니까 바깥쪽이 피부 팽창이 돼가지고 떨어질 것들은 말라 비틀어진 것들은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 이제 피목이라 그러죠. 구멍도 생기기를 해요. 구멍도 생기는데 얘들은 통기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코르크층도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2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기 물관부는 더 안쪽으로 밀릴 것이고 2기는 또 안쪽으로 밀려서 3기가 생길 거고 그죠? 4기, 5기 계속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긴 거는 물관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채관은 옛날에 생긴 채관은 점점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그 중심이 유관속 형성층이 되는 거죠. 그 식물이 조금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다른 것들은 보면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피부란다 그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은 유관속 형성층 그 부분이 커져가지고 바깥으로도 커지고 안쪽으로도 커지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양쪽으로 다 커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실제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그림에 A 그림에서 보면은 유관속 형성층에 속내 형성층이 있고 속간 형성층이 있죠. 이건 뭐지? 솔직히 그림에 잘 안 나타나요. 콧구녕 많은 그림에 어떻게 저도 이거 돋보기 이거 뭐 현미경으로 해도 이건 못 알아봐요. 어디 있느냐?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속내 속간에다가 20P, 22 하고 그때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잎이 누가 하셨나? 잎 남충희 하고님. 네. 예, 하십시오. 예. 잎
잎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광합성이다. 그리고 잎에는 기공이 분포하여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배출하고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잎은 형태적으로 고도의 다양성을 가지며 때로는 엽침이나 인엽처럼 변형되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덩굴손, 가시, 어린, 아인, 포, 인엽, 자엽 등이 그 예이다. 잎의 내부 구조는 표피조직, 기본조직, 유관속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조직은 상표피와 하표피로 구분되며 표면은 각피로 덮여 있다. 그리고 표피세포가 특수한 공변세포가 기공을 형성한다. 기본 조직은 염육조직이라고 하며 동화조직, 후벽조직, 저장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쌍배합식물의 역입조직은 책상조직과 해면조직으로 구분되는데 광합성의 90% 이상은 책상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잎에 따라서는 책상조직만으로 구성되거나 두 조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단자엽 식물의 경우는 해면 조직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의 유관속은 주변의 부속 세포들과 함께 영맥을 구성한다. 연맥의 상부에는 물관부가, 하부에는 체관부가 발달되어 있다. 엽병의 내부 구조는 줄기와 비슷하며 엽록체를 일부 갖고 있다. 그림 1-6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잎의 내부 구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배님께서 좀 설명을 좀 이 부분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제 증산작용 같은 경우는 잎의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분을 배출하고 하는 개념이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잎의 앞면에서 주로 CO2와 포도당을 교환해서 그 당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분담하는 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차분 읽어주시면은 그러면 읽으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잎의 기능이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줄기에서도 지금 기능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잎에서도 지금 기능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죠?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의 구성이죠. 자, 잎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합성이다. 첫 번째 기능이 광합성.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증산작용. 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수분이 공기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하죠. 수분도 배출하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스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이 되고 있더라. 그렇게 세 가지 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작용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봅시다. 여러 가지 이제 잎이 변해가지고 자기 식물마다 생존 전략으로 뭐 칩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인엽이라고 돼 있죠. 인엽은 비늘 인자예요. 이것도 비늘 모양으로 생긴 잎도 있고 덩굴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가시 모양도 있고 아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린자는 마찬가지로 비늘 인자고 아는 눈 아자예요. 비늘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는 비늘처럼 생긴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아린. 그리고 잎이 그렇게 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는 우리 포대기 그러잖아요. 뭘 싸는 때 포대기 그러죠. 그 포자예요.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보호하는 포대기처럼 잎이 그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엽과 자엽.
인엽도 마찬가지로 비늘 인자에다가 엽, 비늘처럼 생긴 잎, 그다음에 자엽은 뭐 씨앗 속에 있는 자엽이죠. 양분 저장하는 게 기능. 이렇게 잎은 다양하더라.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구조는 줄기랑 똑같죠. 줄기랑 똑같아요. 표피가 껍데기가 있고 가운데 살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프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껍데기는 큐티클, 각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큐티클은 아까 나왔죠. 예, 말씀 잠깐 드렸죠. 지질 중합체라고. 그죠?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질 성분이 있으니까 비가 왔을 때 물방울이 똑똑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은 여육 조직. 이 육자가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잎에 있는 살덩어리 조직이란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리고 동화 조직, 후벽 조직, 저장 조직. 동화 조직은 우리 탄소 동화 적용하는 광합성하는 거고, 후벽 조직은 후자는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비후하다 할 때 후자예요. 비후하다. 그 벽이고 뚱뚱한 벽에 담벼락을 뚱뚱하게 두껍게 쌌어요. 그러면 뭔가 보호하려는 느낌이 딱 들죠. 후벽 조직. 저장 조직은 저장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여벽 조직에서 보면은 여벽 조직 그 기본 조직의 살덩어리 부분에 보면은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 책상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있다. 책상은 우리 학교 교실에 가면 책상이 차곡차곡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빽빽하게 세운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해면 조직은 우리 스폰지 그런 느낌의 조직이고,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90%가 책상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왜? 이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과 시스템이 잘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단자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에 보면은 해면 조직으로만 돼 있다. 만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책상 조직이 없다 이런 뜻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유관속이 독특해요. 그죠? 유관속은 상부에는 연맥이 있는데 연맥이 있고 연맥 상부에는 물관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는 체관부가 있다. 줄기는 유관속 형성층 안쪽으로 물관이 있고 바깥쪽으로 체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잎허리는 잎의 윗부분에 햇빛을 바라보는 윗부분에는 물관부가 있고 그 밑에 반대편 하부 쪽에는 체관부가 있더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아무래도 윗부분은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광합성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물관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다 하고 난 다음 만들어낸 포도당은 이제 다른 데로 수송해야 되니까 밑으로 해서 파이프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데로 수송하지 않나 그런 구조적인 아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 잎이라는 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광합성, 그 다음에 가스 교환, 그 다음에 증산작용 이 세 가지를 잘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자, 표피세포는 평평하고 볼록해서 빛을 받기에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과도 해야 돼요. 반대편, 이파리 반대편 아래쪽에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투과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책상 조직의 세포는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으나 틈이 약간 있어서 세포의 노출 면적이 넓고 빛이 흡수되면 일부는 직전에 그 하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에 보시면 위에 보자. 이거는 저기 띄울게요. 잠깐만요. 프레젠테이션을 띄울 테니까. 자,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옥수수 잎하고 소나무 잎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옥수수는 단자엽 식물이고 소나무는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뭐 침엽수 쪽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얘는
여기 지금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 그죠? 그리고 이게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기공 쪽이에요. 여기가 기공이 있죠. 그죠? 근데 소나무는 이 부분이 기공이 있네. 그죠? 쭉 이렇게. 그죠? 그림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책을 하고 저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일단 보고 넘어가죠. 위에서 지금 자세한 설명이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아마 이게 유관석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요거 유관석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그림으로 사진이 좀 차라리 이 밑에 걸 보는 게 낫겠어요. 자, 이파리가 여기 이렇게 잎이 있고 그죠? 요 부분을 뜯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했고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요 부분이 각피 그죠? 각피가 성분이 큐티클이라 그랬죠. 지질 복합체. 그다음에 요 부분이 상표피 그죠? 상표피 반대쪽에 각피가 있고 여기는 하표피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책상 조직이 여기 있죠. 그죠? 책상 조직. 지금 보면은 조밀하게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딱 자리 잡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관속 조직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유관속 조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해면 조직이죠. 이 부분들이 다 보면 해면 조직이죠. 이렇게 이게 다 해면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기공이 있죠. 그죠? 기공이 구멍이 있어요. 공기가 들락날락거리는 구멍이 있고 기공의 좌우측에 기공을 둘러싸고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공변세포. 공기가 지나다니면서 변화하는 이게 모양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공기를 차단도 했다가 열어도 줬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관속초라고 있죠. 그죠? 유관속초. 유관속초가 이렇게 여기 유관속초인데 이 초자가 무슨 초자냐면요. 아까 유관속은 말씀드렸고 칼집 초자예요. 칼집. 칼집. 우리 저 옛날 장군들 그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칼싸움 하잖아요. 왜군들하고 칼싸움 야 덤벼 그러면서 칼싸움 하잖아요. 칼싸움 할 때 칼이 있고 예, 칼집이 있죠. 그죠? 칼을 이렇게 싸고 있는 칼집이 있어요. 칼집. 이 칼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집 초자예요, 이게. 유관속 초의 초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이 유관속을 칼집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 뜻이에요. 유관속 초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책상 조직을 볼게요. 이 책상 조직은 빽빽합니다. 그죠? 빽빽한데 해면 조직은 드문드문 이 간극이 있어요. 그죠? 간극이. 이 간극이기 때문에 그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면은 이 사이로 그래서 빗틈을 두고 막 조금은 내려오겠죠. 사이로 투가 돼가지고 이 사이로는 듬성듬성 가서 그래도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어떻게 찍었느냐? SEM이라는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찍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냥 시험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자파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전자파를 이거는 아마 그 이쪽 분야 직장 뭐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가지고 주사 전자현미경 이게 대학원 가실 분들은 이런 용어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는 이 정도로 하시고 뿌리는 누가 하셨나? 뿌리는 허정희 아구님 마이크 켜세요. 허정희 아구님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뿌리는 식물체를 토양에 고착시킨다, 고정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토양으로부터 무기양분을 수분과 함께 흡수하여 지상부로 운송한다. 저장기관이나 번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뿌리는 줄기보다 유조직이 많아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뿌리도 변형되어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저장근, 기근 등이 좋은 예이다. 여기서 저장근이란 양분을 저장하는 뿌리를 얘기하고, 기근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있었는데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수수 뿌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나는데 위에 보면은 바깥에서 나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쌍자엽 식물은 발화할 때 나오는 유근이 주근을 형성하고, 단자엽 식물은 유근이 죽고 부정근이 나와서 그게 그 수염뿌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자엽 식물은 이기 생장을 하지 않고 비슷한 크기의 그 뿌리가 기능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염뿌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경우에 따라서 부정근이 뿌리 이외의 조직에서 생기기도 하고, 뿌리도 유관속 형성층이 있어 비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일기구조와 이기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일기구조는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은 근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근관인 뿌리골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장점 위로는 신장대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세포의 성숙대가 있습니다. 그 성숙대 위에는 근모가 돌출하여 수분을 촉진합니다. 그래갖고 이 밑에 그림 1-7에 보시면은 위에 그 뿌리가 있는데 성숙대가 있는데, 이게 그 땅에 심으면은 여기 성숙대에서 근모가 발생해서 측근이 뭐 수분 흡수하고 이러는데, 수생식물,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하면 요 근모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 수분을 굳이 뭐 별도로 열심히 흡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숙대에서 분화하는 일기구조는 바깥에서부터 표피, 피층, 내피, 중심주로 구분됩니다. 중심주는 내초가 유관속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데, 식물에 따라 유관속의 배열 방식이 다릅니다. 뿌리 표피에는 각피와 기공이 없으며 근모가 발달되어 있고, 피층은 유조직 저장 조직이고, 대피에는 카스파라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초는 분열 능력을 가지고 측근은 내초에서 내생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줄기 직주하는 발생면에서 다릅니다. 여기서 카스파라데란 뭘 얘기하냐면은 그 89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내피 조직이 세포벽에 지방산과 알코올의 복잡한 혼합물인 수베린이 부분적으로 퇴적 비화하여 형성된 환상의 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수베린이라는 거는 뭐냐? 수베린은 444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지하부 세포 외벽의 주성분으로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목본 식물에서 주피의 코르크 조직, 잎의 2층이나 상처 부위에서도 합성되고, 뿌리 내피에 형성되는 카스파라데를 만드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아까 카스파라데의 스페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구조에는 뿌리의 유관속을 줄기와는 달리 내피와 내초로 둘러싸여 중앙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관속 형성층은 전 형성층 세포와 내초 세포가 분열하여 형성됩니다. 환상의 유관속 형성층 안쪽으로는 이기 물관부와 바깥쪽으로는 이기 체관부를 생성하고, 이기 생장으로 뿌리 둘레가 확장되면 피층과 표피는 파괴되어 떨어져 나가고, 그 확장 압력으로 자극을 받은 내초 세포들이 다시 분열해서 코르크 형성층으로 전환되어 주피를 형성합니다. 그래 커가면서 계속 그 피층과 표피가 파괴돼, 그러니까 안에 것들이 바깥의 것들은 떨어져 나갔고 안에 것들이 자라면서 다시 코르크층하고 표피가 형성시킨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뿌리는 뭐 책을 차근차근 읽으셨기 때문에 웬만큼 다 이해하셨죠? 용어만 조금 하면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뿌리에 가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땅에 딱 붙이는 역할, 물리적인 역할을 하고 물이나 양분 흡수하고 해서 운송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저장이나 번식 역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뿌리는 줄기보다 유조직이 많아 이렇게 됐습니다. 유조직. 이 유조직이란 말이 뭐냐? 유가 유치원 할 때 유자예요. 어리다, 또는 부드럽다, 또는 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부드러울 유자. 어리다, 부드럽다, 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게 왕성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능 기능을 할 때 유조직을 이용하는 이유가 어리고 부드럽고 열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세포 분열이 왕성하니까요. 좋다는 뜻이고, 아까 다음 페이지 기근도 설명 잘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 14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이게 독특한 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내초 있고 측근이 분화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측근이 분화 중. 측근이 그 가지가 나오는데 뿌리에 주근이 있고 측근이 나오는데 이 측근이 우리 생각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자라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안쪽에 내초 있는 부분에서 이게 점점 자라나서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벼에서도 똑같이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까 줄기에서도 똑같았죠, 그죠? 유한속 형성층이 비대하는 것이지 나무의 수목의 어떤 식물의 바깥 부분이 자꾸 성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뿌리가 아주 다른 게 물관부, 채관부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거. 환상의 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죠? 오히려 내초 부분, 내피 부분, 이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세포 분열에서 커지면서 물관부 부분도 채워주고, 나머지 그 주근도 점점 부피를 크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여기서 내초와 내피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15페이지에 가스파리데라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을 내는데 물이 쭉 흘러가는데 너 이쪽으로 못 가. 이쪽 반대로 가. 밑으로 내려가 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줍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스파리데인데 가스파리 무슨 뭐 파리에 사는 카스 뭐 헷갈리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스파리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2기에서 보시면은 2기 구조,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전형성층 세포, 여기도 또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얘들은 얘들도 분열이 잘 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세포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기 구조, 2기 구조, 줄기하고는 뿌리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얘들은 대체로 줄기는 바깥에 그 환경을 추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딱딱하다면은 뿌리는 좀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꽃을 하겠습니다. 꽃은 꽃 같으신 박은경 학우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당황이 되는데요.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꽃은 번식을 위한 기관으로서 꽃과 종자와 과실이 있다고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꽃은 완전한 꽃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뭐 이런 악, 화판, 웅해, 자해 뭐 이런 한문을 쓰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저는 한글로 그냥 읽겠습니다. 완전한 꽃은 꽃받침과 꽃잎 그리고 수술, 암술로 이루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잎사귀, 잎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이제 식물이라는 게 점점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잎에서 뭐 열악한 환경에서는 뭐 가시가 된다고 선인장 같은 건 가시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런 잎에서 진화를 해서 이제 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화엽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받침 수는 여러 개의 꽃받침으로 이제 꽃받침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꽃잎이 모여 있으면 이제 화관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이 꽃받침과 화관을 합해서 화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화피와 수술의 하단분을 이렇게 합해서 통 모양의 화통을 형성하고요. 수술은 이 수술대와 수술이 같이 있는데 이 사실 꽃가루 주머니를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가루도 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가루 주머니인 약과 꽃실, 화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암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신피라고요. 이 신피인데 신피는 식물에 따라서 한 개 내지는 여러 개의 신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각 신피에는 주두와 그러니까 암술머리와 암술대와 시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시방은 발달하면서 과실이 되면서 그 안에 밑씨가 종자로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제 밑씨를 배주라고 이제 하죠. 꽃을 달고 있는 줄기를 화경 이걸 그대로 이제 줄기를 꽃이 있는 줄기다 꽃자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화경이라고 하고 화경의 선단에는 화부기관이 붙어 있는 부분을 꽃닦기, 화탁이라고 합니다. 꽃이 화축에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화서 꽃차례라고 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꽃잎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앞에 설명에 나와 있던 게 이 꽃잎하고 꽃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화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화사와 약이다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 암술이 주두와 화주와 자방이 같이 있는 것을 이제 잠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꽃받침 잎은 꽃을 받치는 잎이고 또 배주 밑씨가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꽃을 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화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의 자방 이건 이제 또 나오겠죠.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 이제 밑에 줄을 다시 보겠습니다. 꽃받침과 꽃잎의 내부 구조는 잎하고 비슷해서 기본 조직과 유관속 그리고 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받침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해서 저희가 꽃받침을 보면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꽃하고 딱 비교되게 보여지죠. 꽃잎의 표피는 휘발성 기름을 함유하여서 독특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향기가 맡으면 그 꽃마다 향기가 새로운 향기가 있죠. 그래서 뭐 라일락 향이라든가 뭐 무슨 그런 꽃을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아 여기 꽃이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이 꽃을 발달시키는 게 사실은 그 뭐 자가수무를 한다거나 뭐 풍매화로서 꽃을 피우는 것들은 꽃을 예쁘게 화려하게 피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곤충이라든가 새를 유혹해 가지고 수분을 해서 씨를 종자를 맺게 하는 그러한 꽃들이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또 향기도 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의 약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바깥에서부터 표피, 내피, 중간층, 융단 조직, 화분 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암술은 신피로부터 발달되어서 자방 속에는 배주가 붙어 있는 자리를 퇴자라고 합니다. 이 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뭐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추예요. 고추를 이렇게 빨간 고추를 잘라서 보면은 고추 씨가 붙어 있는 자리가 얼기설기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붙어 있는 부분이 태자라고 하는데, 또 참외를 먹을 때 참외 씨가 그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주 안에서 배낭 모사표가 분화되고, 또 자방벽은 유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관속과 각 피로 덮인 표피가 있습니다. 주두는 단백질성 피막으로 건성 주두가 이렇게 뭐 물기가 좀 있고 말라 있고라는 것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이겠죠. 그 꽃의 유관속 속계는 줄기와 유관속계와 비슷해서 화탁의 중심지로부터 방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 화부기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추 호텔 기본 구조, 여기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총상화서, 원추화서, 수상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유한화서, 뭐 무한화서를 나누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림으로 몇 가지만 나와 있네요. 이제 제가 늘 좀 혼동됐던 게 산형화서하고 산방화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헷갈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외웠던 거를 하나 알려주면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산형화서는 우산형의 모양이다. 그래갖고 시작하는 부분이 같아요. 우산살을 이렇게 딱 잡아서 올릴 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모여 있는데, 이 산방화서는 위에 모양은 꽃이 펴 있는 건 똑같지만 밑에 부분은 다 줄기에 붙어서 차례차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5쪽 뭐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신 건 없죠, 다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한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한글화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한문으로 한자어로 된 것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 틀렸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공부를 꾸준히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자에 관련된 용어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최생일 나오는 화탁과 화병은 같은 말인가요? 네, 다른 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뭐 화악 이렇게 나오고 뭐 화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웅예, 자웅 이렇게 자예 이렇게 나오는데 웅자하고 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웅을 결혼할 때 남자 여자. 근데 악자 뭐 화악하고 이런 악자는 사실 다른데 한자에서 용례가 잘 없어요. 거의 여기서만 쓰여요. 이런 고통을 또 누가 당하느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다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찾아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라틴어 학명들은 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생활 용어하고 이게 학문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본 만큼 자기한테는 또 실력이 되는 거예요. 방금 화탁과 화병, 예,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프레젠테이션 올릴게요. 자, 이게 우리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화탁이 있고, 그죠? 화탁이 있고, 화탁은 여기 지금 탁자, 테이블이란 뜻이죠. 꽃을 여기 배주, 여기 자방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탁인 것 같고, 화병은 병자가 줄기병자, 이 밑에 있는 걸 세부적으로 바로 여기에 뭐 이제 또 달리겠죠, 줄기가. 요거는 화경이라 그래요. 화경이라 그러고, 화병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꽃자루.
화탁을 바치는 차로? 예, 그건 화경인데. 아, 화병.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죠? 화병이. 병자도 줄기 개념이 있어요. 줄기 개념.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뭐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선배님 그러면 그 화병하고 화경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다고 봐야죠. 제가 아, 봤을 때는 이 화경하고 틀려요? 줄기병자는 이 전체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화병은. 줄기 전체요? 예, 전체적인 개념으로 병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나 이게 다른 데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는 봤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던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화탁하고 그 예. 화경하고 화병하고는 이렇게 같은 말로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거의 그 유사한 뜻으로. 예. 근데 제가 이게 같은 말인지 어쩐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한번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찾아는 봤는데. 그 인터넷 검색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참 이거 화병 찾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화병 맞습니다. 찾으면은 화병 이런 거 나오고요. 뭐 병원 가정의학과 뭐 이런 거 소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색은 완전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참 아, 그럼- 공부하기 힘들어요. 일단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좀 네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적인 포괄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태좌라고 있는데 태좌라고 우리 책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태좌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빨간색 제가 칠했습니다. 요 부분이 태자라 그러죠. 요 안에 있는 요거는 배주고, 그죠? 그럼 종자가 되는 부분. 배주 밑에가 그 태자인가요? 그렇죠. 배주 밑에 어. 감싸고 있죠. 그죠? 거기가 태자하고. 어, 책에는 거기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림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꽃을 이루는 네 가지 큰 단위를 말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꽃받침, 잎, 요거, 그죠? 화악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꽃잎, 이거 화판이라 그랬고, 그죠? 꽃잎, 화판.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암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암술이 처음에 어릴 때 조금 구성이 덜 됐을 때 모습을 심피라 그래요. 이게 심피가 자라서 어떻게 되고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죠? 자예는 그냥 암술에 대한 한자일 뿐이고, 심피는 이제 암술이 자라나는 그 첫 단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관로에서 다르게 되어 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요거는 뭐, 이런 거는 자방 위치 같은 거 이런 거는 금방 이해하실 거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원예학이나 이런 책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거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면, 강론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개론이기 때문에,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뭐 이건 굳이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종자는 조금 쉬었다 갈게요. 그죠? 그게 낫겠죠? 네. 예,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30분이라고 보고 40분. 40분까지 들어오세요. 지금 뭐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카메라 꺼놓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거니 살았니 몰라요. 지금 아까 또 한 분 나가셨네요. 중간중간에 나가시는 분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저 선배님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쉬는 시간이니까 얘기합시다. 아, 예, 예. 아까요. 지금 누구시, 윤명순이요. 네네네. 윤명순하고님. 네. 저기, 일기생장하고 줄기요, 줄기. 나이테 나오는 거, 아까. 뿌리 말고. 줄기의 일기생장 10페이지 얘기하시네요. 네네네네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이거 물건이 그 형성층에서 유관소 형성층에서 자꾸 이렇게 밀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물관이 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체관은 그럼 계속 밀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밀리면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뚱뚱해지는 거죠. 아, 체관은 그러면 체관도 남아 있는 건가요? 그죠. 남아있으면서 이제 코르크화 되죠. 점점. 네, 예,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걔도 이제 계속 넓어지는 건가요? 체관도요? 그렇죠. 아니면은 체관도 체관이 계속 1, 2, 3, 4, 5, 6, 7, 8, 9, 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점점 그 유관속 형성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 바깥으로 점점 밀려나는 바깥으로. 거죠. 예. 아, 네. 실제로 덩치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관부가 더 많아요. 예, 더 두껍게 그렇, 느껴져요. 예. 바깥쪽 네, 형성층 밖은 체관부 쪽은 조금 얇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